여러분, 세계 경제의 침체 지금까지는요, 어디까지 가는지 가늠이 안 되게끔 위기다, 침체다 이런 얘기가 난무를 했어요. 시장에서는요, 미국의 짐 로저스는요, 내 평생 보지 못한 하락장이 온다고 했고요. 한국에서는 김영익 교수가 평생 보지 못할 위기 온다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면서 말입니다. 이제 미국의 금리가 11월 달에 인상할 거다. 그리고 12월 달에도 인상을 할 거다. 그리고 내년 2월까지만 인상할 거다. 내년 1월은 없으니까 2월까지만 인상을 할 거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금리를 어디까지 인상하느냐,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론 이게 어디까지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내년 2월이 끝이다, 이런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기의 깊이는 어디까지냐, 여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도 하나씩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레리 서머스 하버드대 석좌 교수입니다. 전 미국의 재무장관 출신이고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경기 침체의 폭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는 거의 침체가 불가피하다. 경기 침체는 거의 불가피하다. 다만 금융위기 때와 확실히 다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말입니다. 레리 서머스는요, 팬데믹 이후처럼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팬데믹과 같은 위기도 아니다. 그러나 금융위기급도 아니다. 그러면 약한 어떤 침체가 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레리 서머스는요, 세계 경제의 어떤 상황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금융위기 수준에 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썼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를. 그 이야기의 어떤 끝이 말입니다. 결국 금리입니다. 금리가 어떻게 인상되느냐,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예측이 지금 레리 서머스는 생각보다가 이게 빨리 금리 인상이 조기 종료가 되고요. 물가도 자리를 잡아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당장 말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9월에 8.2% 역시 높습니다. 역시 높습니다.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은 엄청나게 많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잖아요. 실제 말입니다. 금리 인상은 내년 2월 1일이죠. 2월 1일까지 가보면 결국 말입니다. 5% 수준으로 될 거다. 아니면 4.75% 수준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월이 끝이라는 게 중요한 것은요. 당장 11월에는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 이것은 뭐 시장의 대부분의 이야기고요. 12월에 자이언트 스텝 0.75% 올린다. 이것은요. 0.5% 빅스텝 한다가 또 시장에 지금 분위기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2월에는요. 내년 2월에는 베이비 스텝 0.25%를 올릴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끝일 거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전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의 전망은요. 시장 전체의 전망은 그만큼 말입니다. 내년 2월까지만 금리가 인상할 거다. 이게 상반기까지 간다고 이야기했던 게 현재까지의 전망이었습니다. 조금 달라지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위기의 침체 정도는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늘 겪었던 2020년 마이너스 2.80%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밑으로 내려간다. 그게 아니라 내년에는
뭐 0.5%, 피치는 0.5%라고 했죠. 예, IMF는 1%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OECD는 0.5%라고 했습니다. 금융위기급은 침체가 아니고 팬데믹 이후 같은 그런 침체도 아니다. 그러나 약한 침체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0.5%의 침체가 언제까지 가느냐? 언제까지 가느냐? 내년에 1년 내내 0.5%인데 2024년에는 어떻게 될 거냐? 2025년에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위기라는 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왔다가 그리고 바로 회복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코로나 위기 때도 왔다가 바로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어떤 위기는 왔다가 바로 회복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바로 회복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 L자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L자형. L자형이면 이게 저성장의 어떤 상황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지속. 길어진다는 겁니다. 길어지면 여러분 이게 더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더 고통스럽습니다. 한번 반짝해서 위기가 왔다가 지나가면 돈 버는 부자들도 많이 생기지만 반면에 망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겠죠. 그런데 L자형이 되잖아요. 지리하게 이게 침체가 계속해서 가는 것은요. 이것은요. 예, 망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요. 예, 부자도 탄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써질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말입니다. 내년에는 금융위기급 어떤 침체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길어짐으로 해서 세계적인 디플레이션 현상, 저성장 그리고 저물가로 또 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두려움 반드시 있습니다. 실제 레리 서머스도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업이나 물가 고통은 피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단기간에 왔다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이나 뭐 실업은요. 실업률이 6%까지 상승할 거다. 이거 굉장히 견디기 힘든 일이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예상하면서도 이거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물가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경기 침체의 어떤 깊이는 낮은지 모르겠지만 길어진다는 이야기를 레리 서머슨은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 이게 세계 경제와 대한민국은 굉장히 절대적으로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세계 경제가 좋아질 때 우리 수출이 늘어나면서 우리 경제도 화랑을 누리거든요. 그런데 세계 경제가 길게 침체를 오래 가져간다면 우리 수출은 그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요. 그 수출이 영향을 받게 되면 우리 경제는요.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더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레리 서머스나 요즘 최근에 피치나 미국의 어떤 경기 침체가 얕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게 얕지가 않을 수도 있다. 이 얕은 침체가 길어졌을 때 우리에겐 더 큰 고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상황은요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지금의 어떤 상황을 계속해서 우리가 겪게 되면요 우리는 실업률이나 혹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 여기에다가 소득까지 줄어드는 것 굉장히 심화될 거다. 분명한 것은요 미국과 다르다. 우리는 부채에 대한 위험이 워낙 크기 때문에 미국과 다르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침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경제에 주는 그 충격의 도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